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한 수 한 수 쉽게 설명해 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자, 오늘의 대국은 10월 8일에 열린 여자 기성전 16강 조승아 6단과 허서연 4단의 대국인데요. 조승아 6단이 흑이었고 허서연 4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시종일관 엎치락 뒤치락 하던 대국이 자, 이 자리 허서연 4단이 무턱대고 선수 교환을 하기 위해 둔 자리가 이 바둑의 패착이 될 뻔했는데요. 조승아 6단도 네, 그냥 이렇게 한 칸 띄고 살아준 수가 좋지 않았어요.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준다면 반대쪽을 젖혀가면서 흙이 때려내면은 이쪽을 치중을 가고요. 자, 잡아도 먹여친다면은 흙돌이 전부가 잡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잡히게 돼서는 흙이 당연히 이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승아 6단이 요 좌변 쪽 사활을 착각했다든지 아니면 바둑을 조금 좋게 보고 좌상 쪽 흑도를 한 칸 뛰는 선택을 했는데 이수로는 흑이 요 자리 건너붙이는 수를 노려가면서 이 자리 중앙 쪽을 먼저 뛰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수였어요. 자, 이곳을 두었다면은 백도 좌변 쪽을 잡으러 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중앙 쪽을 지키게 된다면 이제는 건너붙이고 자, 이도를 살리기보다 이렇게 그냥 한 점을 차단을 해버리고 좌변 쪽도 확실하게 살아두었다면은 오히려 허서연 4단의 경솔했던 눈목자 들여다보는 좌상 쪽에 눈목자로 들어간 수가 그냥 통째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경솔한 수가 되면서 패착이 될 뻔했는데 조승아 6단이 중앙 쪽으로 한 칸 뛰는 수를 결국에는 결행을 하지 못하고 실전에는 그냥 받아주었는데 이 받아준 수가 백이 집으로도 이득을 많이 보고 중앙 쪽에 선수 활용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 바둑은 백이 유리한 바둑으로 이제 개가 승부가 되었는데요. 개가 승부인데 이제 백이 좀 유리한 형태로 진행이 됐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바둑 초반부터 어떻게 시종일관 엎치락 뒤치락 되는 대국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반에 이제 흑이 소목, 반대쪽 소목, 대각선 소목을 들고 나왔어요. 자, 조승아 6단 역시 좀 전투적인 그런 기사로 전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수 역시 최근 기세가 좋은 허서연 4단을 전투로 조금 초반부터 앞서가면서 두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수죠. 자, 허서연 4단도 한쪽 길을 차지하니까 걸치고 마늘모를 둘 때 눈목자로 걸쳐둔 쪽으로 벌려가니까요. 허서연 4단도 걸쳐가면서 무난하게 진행을 하고 자, 조승아 6단이 화점을 날일자로 걸쳐오니까요. 한 칸 띄어서 대응을 하고요. 자, 요즘은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를 많이 두죠. 자, 허서연 4단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수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포석이 짜였을 때 조금 불만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나오는 요 2선 날일자로 다가가는 수도 둘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석 진행이 되면은 지금 주위 배석상 이 백한점이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을 시원하게 하기는 어려운 장면이겠죠. 그래서 조금 이런 진행들이 불만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서연 4단도 일단 붙여서 귀 쪽을 지키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조승아 6단도 찌르고 뻗어가면서 가장 무난한 선택을 두 기사가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자리를 끊어가면은 좀 복잡한 변화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뒤로 받는다면은 이렇게 단수 땅땅 치고 나래자 두고 끊을 때 흑도 한 점을 잡고 백도 한 점을 잡으면서 예전에 한 3, 4년 전쯤에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에서도 이런 모양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양 자체는 백이 원래 귀를 차지하고 있던 형태죠. 그러면은 백의 돌이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백의 집이 커 보이긴 하지만 선수를 잡은 흑이 이 한 점을 잡은 게 더 두텁다고 해서 흑이 약간 좋은 정석으로 최근에는 많이 안 두어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 요 바깥쪽을 이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좀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뭐 인공지능이나 그런 거 참고해서 조금 더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실전에서는 이렇게 뻗고 호구를 치면서 가장 무난한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은 안쪽으로 이어서 둘 수도 있고요. 실전처럼 호구를 칠 수도 있는데 안쪽을 이어서 이 3-3 침입을 막는다면 흑도 쭉쭉쭉쭉 밀어주고요. 이 하변 쪽으로 벌려가면서 흑은 모양, 백은 확실한 확정가를 챙길 수 있겠죠. 서로 둘만한 진행입니다.
뭐 실전처럼 이제 호구를 치는 수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밀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3-3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지금은 흑이 뭐 별다른 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차단을 하고 두 점을 끊으면서 흑도 귀 쪽에 실리를 차지했지만 백이 이 두 점을 잡은 게 조금 더 두텁다고 해서 요거는 흑이 잘 바로 3-3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물러서는 거는 이거 자체로 백이 받을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을 두게 된다면 뭔가 포석에서부터 백이 활발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3-3에 들어가는 수는 잘 두진 않습니다. 자, 조승아 일단도 당연히 이 변화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 밀어가니까 호구 쳐서 지켜주고요. 자, 벌려두었을 때 허서연 4단의 스타일을 잘 나타내는 수가 등장하는데, 자, 빵 따낸 모양으로 다시 한번 두텁게 두어가는 수인데요. 지금 이 수가 이제 그 허서연 4단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약간은 느긋한 수였어요. 물론 뭐 이게 이수 때문에 졌다 이런 건 아닌데, 이수로는 지금 두고 싶은 자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를 압박해 가는 수도 좋아 보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수도 이 우변 쪽 백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두고 싶은 자리고요. 그것도 아니면 뭐 덮어 씌워가는 수, 아니면 이렇게 공격을 하는 수, 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수는 두텁긴 하지만 굉장히 발이 느린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인공지능도 이 수를 두자마자 흑이 0.12집 차이에서 흑의 한집 우세로 변하게 되었고요. 자, 조승아 6단 벌려두면서 우상기 쪽을 안정을 취하고 있고, 백도 이 활용을 하고 그냥 날일자로 덮어 씌우면서 상변 쪽에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면 상변 쪽 백 모양을 키워가면서 흑도 모양, 백도 모양 이런 식으로 판을 짜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승아 6단이 허서연 4단의 의도를 눈치채고 일단은 침투를 먼저 합니다. 자, 침투를 하고 뭐 양쪽으로 벌릴 자리가 마련이 돼 있죠. 양쪽으로 벌릴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백이 일단 약한 쪽에서 백도 벌리면서 다가왔고요. 자, 흑도 뭐 이렇게 두 칸 껴도 무난한데, 일단 이 교환 자체로 상변 쪽 백 모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견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승아 6단도 두고 싶은 자리, 이 자리를 뛰어가면서 좌상 쪽 흑 한 점을 일단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수의 의미는 백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흑도 자체로 1, 2비전 두 칸을 벌리면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실전처럼 다가온다면 언제든지 흑이 한 칸만 뛰더라도, 물론 변 쪽에서 근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게 되면서 크게 공격당할 뚫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수 교환 자체로 이 교환 자체로 제가 이 백 모양을 견제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의미고요. 자, 이렇게 둘때 뛰어가지 않고 일단 뛰어가는 수도 굉장히 두텁고 백 모양을 계속해서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수인데, 일단 조승아 6단의 생각은 이쪽을 밀어가서 좌변 쪽을 끼워도 상변 쪽에 어느 정도 백집을 주더라도 좌변 쪽을 크게 끼워간다면 바둑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 같아요. 자, 밀어가니까 이제 허서연 4단도 더 이상 흑의 모양이 두터워지는 거는 허용할 수 없겠죠. 너무 큰 모양이기 때문에. 자, 붙이고 끊었을 때, 자, 여기서 조승아 6단에 살짝 실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안쪽으로 단수 친 수가 실수였어요. 이 수로는 당연히 이 자리를 넘어가면서 이 좌하기 쪽에 대한 백의 뒷맛을 없애는 수가 좋았고요. 조승아 6단이 뭘 무서워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뚫고 나오는 거는 백 입장에서 좋을 수가 없거든요. 흑도 뭐 이렇게 젖혀서 탈출만 하더라도 굉장히 두텁죠. 굉장히 두텁고 좌 플러스 좌변쪽 흑 모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둘 수가 없습니다. 뚫고 나오는 것도 별게 없고, 그렇다고 뭐 백이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해서 공격을 해도 가만히 젖혀서 나온다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이 뚫는 수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백이 물론 하변 쪽에서 털을 잡고 백이 확실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흑도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두고 좌변 쪽을 지키게 된다면 이 좌변 쪽 흑 모양을 당해낼 백의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뚫는 수 9번으로 단수 치면서 뚫는 수를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었는데, 일단 조승아 6단이 어떤 생각으로 여기를 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수를 두자마자 흑이 이렇게 백이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가볍게 활용을 해두고 이 자리까지 압박을 해가면서 뭔가 흑이 좀 편했던 대국이 이수 한 방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돌의 위치가 굳이 없어도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수 한 방으로 백의
살짝 우세로 변하게 되었고요. 자, 다가오니까 일단 귀 쪽을 붙이면서 실리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허서연 4단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젖혀갔는데 일단 현찰은 여기 좌상귀 쪽 뻗는 수가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거의 한 15집에 육박하는 큰 자리예요. 하지만 허서연 4단의 생각은 이쪽을 젖혀서 흙이 바깥쪽으로 한 칸 뛰던가 젖히면서 나왔을 때 베개의 이 상변 쪽 모양이 견제를 당한다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막아주는 선택을 했고 요 치받는 교환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늘어두면서 이 좌하기 쪽 흙 진영에 대한 뒷맛도 노리는 수죠. 자, 이렇게 뻗고 단수 치고 있는다면 뻗어서 오히려 이 흙 세 점이 잡힐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뒷맛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두는데 이 수로는 역시나 상변 쪽을 모자 씌워가면서 상변 쪽 흑도를 공격하는 게 더 좋았어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수가 아무래도 베개집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양도 키워가고요.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일단 이 수 역시 실전에서 늘어둔 수 역시 바둑을 조금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허서연 4단의 스타일이 나타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들어가니까 한 칸 뛰고요. 자, 바로 결행을 하네요. 바로 결행을 하고 조승아 6단도 여기서 있는 거는 뻗어서 뭐 활용을 많이 당하던지 아니면 그냥 흙이 잡히는 순간 바둑은 끝나기 때문에 이 패를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좌변 쪽에 밀어두는 교환을 통해서 넘어가는 수가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이고요. 일단은 패를 따냈고 자, 모자 씌워오니까 붙여가면서 탈출을 하고 있죠. 자, 내려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근데 이제 허서연 4단이 수를 내긴 했지만 결국에 2패의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바둑은 뭐 100이 조금 뭐 한두 집 정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계속해서 팽팽한 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살짝씩 완착이 나오긴 했는데 큰 실수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세한 승부가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허서연 4단이 늘어두면서 이 귀 쪽을 지키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이 수로는 이제 선택이 있어요. 여기를 둬서 흙의 하변 쪽 침투를 보는 수 이렇게 늘어가면서 그리고 이 수로 인해서 이제 흙이 3-3에 들어오는 수가 없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백의 다른 선택은 이 우상기 쪽을 뻗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자리가 흙이 오히려 단수치게 된다면 이 백돌들도 아직 확실한 돌이 아닙니다. 흙돌을 공격하고 싶은데 이렇게 뻗어져 있다면은 이 흑돌에 대한 공격도 더욱더 강력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전의 둔수도 굉장히 큰 자리지만 지금은 우상기 쪽이 조금 더 확실하게 큰 자리였고요. 그러니까 뭐 집으로 봤을 때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워낙 이 자리도 커서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흑돌 상변 쪽 흑돌 5점에 대한 공격을 보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조금 더 두터운 자리였고요. 자, 이곳을 두자마자 이제 이지선다 답이기 때문에 한쪽을 백이 선택을 했으니까 흑 입장에서도 나머지 한쪽 백이 선택하지 않은 한쪽을 두면 되겠죠. 단수를 치니까 허서연 4단이 여기서 이제 하변 쪽을 바로 들어오는 선택을 하는데 이 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흙이 젖히고 나가게 되면서 오히려 흑돌들이 두터워지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자, 이 수로는 왜냐하면은 백이 이렇게 폴짝 뛰기만 해도 흙이 하변 쪽에서 큰 집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성급한 그 침투였고요. 백이 만약에 흙이 하변 쪽을 막더라도 요 반대쪽에서 또 깎아간다면 엄청 큰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허서연 4단의 이 침투가 조금 이 바둑에서 요 수순까지 진행이 됐을 때 제일 큰 실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별게 없던 자리였습니다. 생각보다. 자, 젖혀 나가는 조승아 6단의 돌들이 두터워졌죠. 중앙 쪽이 두터워지고 두 점머리까지 시원하게 젖히게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여전히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흙이 약간 두텁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곳을 씌어가면서 양쪽 돌이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조승아 6단 그냥 무시하고 붙여버리고 이곳을 나리자로 두게 되면서 오히려 백돌들도 좀 갇힌 형국이 되었습니다. 자, 허서연 4단 이제는 조금 내가 생각보다 무리했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까지 이제 끊어두고 흙이 붙였을 때 여기까지 활용을 해두고요. 상변 쪽을 끊어가는데 이수가 강수처럼 보이지만 조승아 6단 역시 대비책을 준비해놨고요. 여기 끊어주는 수가 좋았습니다. 끊어두고
요 교환 기분 좋게 활용하고 딱 젖히게 되니까 백이 수상전으로 마음 같아서 수상전을 통해서 흑돌을 잡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면은 백의 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백돌이 잡히는 결과예요. 그래서 허서연 4단도 어쩔 수 없이 있고 이런 식으로 패 모양을 내면서 버텨가는데, 자 이때도 흑이 굴복을 한다면 서로 좀 어려운 수상전인데 아무래도 집이 있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승아 6단도 결행은 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패 싸움을 진행을 하고 이쪽 밀어가면서 두텁게 두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 자 허서연 4단 하나 밀어두고요. 패감을 만드는 수입니다. 자 패를 바로 결행을 하고 단수 쳤을 때 일단 조승아 6단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받아두는데, 자 여기서 흑이 있는 선택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실전 심리상 이거를 있는 수를 두기는 힘든데요. 백도 이 자리를 두게 된다면 흑은 요 패를 해소하면서 우상 쪽의 백돌들을 굉장히 크게 잡았는데 이제 백도 우하 쪽 흑돌들을 굉장히 크게 잡았죠. 그래서 이거를 실전에서 정확한 한두 집 차이까지 계산을 하기는 너무 어려운 장면이어서 조승아 6단도 일단은 받아주었는데, 뭐 이거를 해소해서 잡힌 거랑 실전처럼 받아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딱 한 집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당연히 그러면 실전에서 좀 결행하기는 쉽지가 않은 장면이죠. 그래서 조승아 6단의 받아준 수는 실전을 두는 그 프로기사의 입장에서 당연한 수로 보이고요. 받아주니까 때려내고 붙이고 때려내면서 이제 백은 패를 해소를 하고 흑은 중앙 쪽 백 두 점을 제압하면서 여기서 타협이 마무리되는데, 결국에 부분적으로 봤을 때 백이 우상기 패를 해소하면서 백도를 살려내고 그리고 이렇게 끊어먹는 끝내기까지 남아있게 돼서는 이 부분적으로 백이 한 두 집에서 세 집 정도, 중앙 쪽이 깨진 것보다는 두 집 세 집 정도 득을 봤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누워가니까, 근데 이제 실전 대국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유리한지 크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허서연 4단이 바로 또 실수가 나오는데, 이 단수 친수가 지금 자체로 따고 이어서 돼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실전에 허서연 4단이 패를 들어가잖아요. 이 수가 살짝 실수였습니다. 자 패를 일단 따내고 백감을 쓰는데, 자 여기서 흑이 패를 하고 그냥 굴복을 해버렸는데, 이때 조승아 6단이 만약에 요 중앙 자리를 끊었다면은 이거는 내 흑이 계속해서 유리한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끊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인데, 왜냐하면은 이 패를 굴복하자마자 허서연 4단이 뚫고 가면서 이 우하 쪽에서 하변 쪽에서 선수로 끝내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끝내기를 만약에 흑이 되돌아가서 이 자리를 끊어서 이런 식으로 두었다면은 이 하변 쪽 끝내기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반발을 당해서 백이 오히려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변 쪽 끝내기를 없애는 이 끊는 수가 굉장히 컸는데 조승아 6단 그냥 바둑이 둘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어두었고요. 허서연 4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결행을 합니다. 굉장히 집으로 큰 자리인데, 이 자리도 중앙 쪽을 지켜두었다면 중앙 쪽에 어쨌든 백의 집이 10집 이상 나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편하게 끝내기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서로 이 정도 실수는 이제 애교예요, 애교. 네, 그래서 서로 간의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바둑은 여전히 지금 이 상황에서 0.1집 요 차이로 백이 살짝 우세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팽팽한 대국이 어쨌든 계속되고 있어요. 자, 누워가니까 단수치고 패싸움을 하고요. 자, 이제 뭐 다 받아주면서 패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조승아 6단이 살짝 중앙 쪽에서 포인트를 올렸고요. 자, 백이 나가는 수는 이렇게 씌우는 수가 있어서 끊어잡고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쪽도 끊기는 수가 남아있어서 이거는 백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쪽 돌들을 제압을 하면서 백 모양을 깬 흑이 살짝 포인트를 올렸고요. 백도 붙여가면서 이어서 두텁게 처리를 했고요. 하나 젖혀두고 백이 살아갈 때 이 자리를 딱 지켰고요. 자 여기서 흑이 뭐 이런 자리 붙이는 수 아니면 뭐 이런 데 붙이는 수가 추천수로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전 심리상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선수가 되면은 백이 나오는 수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흑 입장에서도 이 나오는 수가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 추천수 한번 찍어 볼까요? 네, 계속 밀어가서 백집을 없애라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지켜서. 근데 일단 눈에 보이는 이 자리가
실전을 두는 대국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한 수로 보였을 거고요. 자, 두어가니까 하나 교환해두고 끊어가면서 일단 허서연 4단의 생각도 여기를 막아서 살아두고 싶지만 중앙 쪽을 두게 된다면 백돌이 집으로도 많이 깨졌고 이 백돌 중앙 쪽이 얇아서 좀 이기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끊어 잡는 선택을 했고 좌 쪽은 계속 패로 버티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서로 살짝 핀트가 어긋난데 이렇게 교환을 했을 때 백이 좀 유리한 형태인데요. 서로 지금 좌상기 이쪽 있는 게 엄청 중요했어요. 두텁기도 하고 집으로도 큰 자리였는데 이제 두 선수가 초읽기도 몰리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변 쪽에서 조승아 6단이 조금 끝내기로 득을 봤지만 허서연 4단 좌하기 쪽을 살아두면서 역시나 팽팽한 대국이고요. 지금도 자 조승아 6단도 이곳 우변 쪽 끝내기가 100이 둔 것과 비교를 하면은 거의 10집 가까이 차이 나는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하지만 이 끝내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은 역시 이 좌상 쪽을 끊어 잡았다면은 여전히 반집 승부가 될 정도로 미세한 바둑이었는데 조승아 6단이 끝내기 실수를 했고요. 자 허서연 4단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좌상 쪽 한 점을 잇고 중앙 쪽을 마무리했다면은 뭐 반집에서 한 집 반 그 정도 싸움이지만 백이 좀 편한 개가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냥 뚫는 자리가 훨씬 커 보이거든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허서연 4단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까 뚫는 수를 선택을 했고 좌상기 쪽 끊어 잡히고요. 자 여기를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이 수로 그냥 백이 중앙 쪽을 지켜두었다면은 무난무난한 반집 싸움이 되었는데 자, 이 수가 이제 실수였는데 조승아 6단이 거기서 손 따라 두게 되는 이 수를 두게 되면서 바둑은 백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 수로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쪽을 먼저 좀 교환을 하고 붙여가면서 이 백도를 끊어가면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삶을 강요를 하고 흑도 살고 백도 살게 되면은 요거는 흑이 좀 지기가 쉽지 않은 바둑이야. 살기 전에 뭐 이런 교환을 하나 해놔야겠네요. 좌변 쪽 사활도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면 조승아 6단이 오히려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조승아 6단 손 따라 두게 되면서 오히려 백한테 이제는 백이 좀 질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조승아 6단 마지막 단수치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요. 여기서 허서연 4단이 확실하게 좌변 쪽을 잡으러 가는 것과 그리고 좌상 쪽을 밀고 들어가면 잡게 되겠죠. 자체로. 그래서 이 수를 남겨두고 두텁게 처리를 하게 되니까 몇 수 더 진행이 되는데 저 좌상 쪽도 얼핏 보면은 뭐 패 모양 비스무리하게 나는데요. 일단 이 패를 하기 위해서 중앙 쪽에서 조금 손해를 봐줬고요. 두텁게 지키니까 허서연 4단에 좀 승기를 확실하게 잡고부터의 이런 완벽한 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허서연 4단 실수 없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때려내고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좌상 쪽이 그냥 공짜로 통으로 들어가 버렸죠. 자 물론 조승아 6단이 이 좌 쪽 패를 하면서 좌 쪽 백돌들을 잡는 그런 성과를 올리긴 하지만 그냥 자체 크기 비교만으로 봤을 때도 좌 쪽보다는 좌상 쪽이 훨씬 크거든요. 흑이 이 눈목자 한 점을 잡았더라면 한 9집이 날 자리가 오히려 흑이 다 잡히는 결과를 나왔고요. 좌 쪽은 어차피 좀 잡는 패를 계속 할 수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좌상 쪽이 그냥 자체 크기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였어 가지고 이렇게 바꿔치기가 마무리되고는 결국에는 허서연 4단이 이렇게 끝내기를 하고 중앙 쪽까지 확실하게 잡아서는 백이 두 집 반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둑 처음부터 살짝씩 완착이 나왔는데 뭐 큰 실수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막 두세 집 내외 두세 집, 뭐 한두 집 요런 차이로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계속 되었는데 결국에는 허서연 4단도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받아먹지 못한 조승아 6단의 실수도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허서연 4단이 승리를 거두고 8강전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서연 4단 최근 난설원배에서도 최정 구단 꺾고 결승에서 비록 김은지 구단에게 지긴 했지만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은데 이번 대국도 어려운 대국, 어려운 상대를 맞이하여 승리를 하였는데 결승까지 또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